사이다 무비튼.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나에게는 두 아이 모두 똑같이 소중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큰 애한테는 냉랭하면서 둘째만 유독 예뻐했다. 큰딸 아린이는 5살이고 둘째 딸 효린이는 3살이었는데 아린이가 엄마랑 나랑 같이 쿠키 만들었어. 아빠 주려고. 라고 해도 지금 배불러서 쿠키 안 먹고 싶어 라면서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아린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1개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따가 먹을 테니까 거기 둬. 응. 그렇게 대답은 해놓고 결국 한 입도 안 먹었다. 하지만 효린이가 아빠 나 공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효린이만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아린이도 데리고 가야지. 왜 효린이만 데려가? 아린이는 당신이 데려가면 되잖아. 나 혼자서 두 애를 어떻게 봐? 남편이 그럴 때마다 아린이는 시무룩한 얼굴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싶어서 남편과 둘이서만 있을 때 당신 아린이랑 효린이 대하는 게 왜 그렇게 다른 거야? 아린이가 상처받고 있는 거 모르겠어?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봐도 당신 정말 티나게 차별하고 있거든? 오죽하면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 효린이만 너무 예뻐하지 말라고.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당신이 잘못 본 거라니까? 결국 남편이 아린이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는 아린이가 가여워서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체 남편이 무슨 이유로 아린이를 저렇게 안 예뻐하는지 이유를 꼭 알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아이의 DNA를 검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걸 본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설마 그 인간 내가 불륜해서 아린이를 임신한 거라고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실은 아린이를 임신하기 전에 직장 상사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걸 우연히 남편이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남편은 너 바람 피우지? 라면서 나를 몰아붙였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었고 남편이 봤던 레스토랑도 다른 여직원이 한 명 더 있었다. 그 여직원은 다른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상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없다면서 같이 가달라고 해서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였다. 하필 남편이 봤을 때 그 여직원이 화장실에 가고 없어서 남편이 보기에는 마치 나와 상사가 단둘이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기분이 안 좋았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의심해서 아린이를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차별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만 있을 때 당신이 아린이한테만 차갑게 대하는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혹시 당신 아린이를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DNA 검사라도 받자. 그러면 내가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아린이가 나하고 당신 아이라는 것도 증명될 테니까.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네가 이상하게 보는 거라니까? DNA 검사 절대 안 할 거야. 라면서 정색을 하고 반대했다.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나는 그저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뿐이야. 더 중요한 건 아린이가 우리 두 사람 딸이란 게 확실히 밝혀지면 당신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연한 걸 왜 검사하냐고. 아무튼 DNA 검사는 얘기도 꺼내지 마.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처음엔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검사를 의뢰하려고 했지만 어쩐지 남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나쁘다는 건 알지만 남편 몰래 우리 세 사람의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 결과 말도 안 되는 일과 맞닥뜨리게 됐다. 아린이는 나와 남편 어느 쪽과도 혈연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아린이가 내 딸이 아닐 수가 있어? 그럼 남편은 자기 딸이 아니라서 그랬단 거야? 너무 황당한 현실 앞에 그 어떤 이성적인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분명히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단 얘기야?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점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대리기관을 통해 출산한 병원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신생아 뒤바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당시 아린이와 같은 시기에 출생한 여자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남편의 전 여친이었다. 나는 남편이 분명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단단히 따지기로 했다. 실은 당신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아린이 DNA 감정 의뢰했었어. 결과는 나하고도 당신하고도 혈연관계가 없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내가 하지 말랬지. 왜 하지 말란 짓을 해?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출산했을 때 병원 사정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알고 봤더니 당신 전 여친이 나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더라? 이게 그냥 우연일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이미 이 사실은 시댁 어른들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리고 흥신소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조사 중이야. 당연한 거지만 위자료, 이혼 둘 다 철저히 요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며 진실을 털어놓은 남편. 차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임신 초기였을 때 남편은 전 여친과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불륜의 유혹에 넘어갔고 전 여친이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에 빠졌다. 전 여친도 나처럼 점점 배가 불러왔고 그러자 그녀는 나 자기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싶어. 아기 태어나면 바꾸면 안 될까?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아이를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면 그게 당신 아이였으면 좋겠어. 내 말 안 들어주면 당신 부인, 부모님, 당신 회사까지 우리 사이 다 떠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남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바꿨다는 거였다. 미쳤구나. 미쳤어. 그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남편이 보기엔 내 딸과 불륜녀의 딸이 자매처럼 닮아 있어서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남편은 나 전부 솔직히 말했어. 그럼 나 용서해 주는 거지? 라며 가볍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그럼 내 딸은 지금 어디 있어? 글쎄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 그건 그렇고 이제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는 거지? 이제 당신도 내 마음 이해했을 거 아니야. 당신도 친자식이 아니란 거 알았으니까 키우기 싫으면 시설로 보내면 되지 않아? 그러면 나랑 효린이랑 셋이서 오붓하게 살면 되고. 야, 네가 사람이니? 뭐 건강히 잘 지내고 있겠지? 시설로 보내면 돼? 애가 무슨 장난감이야? 어디서 애를 물건 취급이야, 이 쓰레기 진상아! 나는 남편 뺨을 분노를 담아 올려치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다. 그러자 집으로 달려와서 분노의 깊이만큼 남편을 응징하셨다. 시부모님은 남편과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고 친딸아이를 찾는 것도 도와주셨다. 만약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딸아이는 벌써 예전에 전 여친의 육아방치로 인해 시설에 있었다. 딸아이가 있는 장소를 알게 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알아봤다. 딸아이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쏙 빼닮아 있었다. 나는 딸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이제 괜찮아. 엄마랑 같이 살자. 딸아이를 되찾은 나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아린이와 같은 나이인 딸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는 건 불가능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그저 사랑으로 키우고 성인이 된 후 20살이 되면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딸아이를 팔다니. 넌 사람도 아니야. 너 같은 거 살 가치도 없어. 내 유산은 모두 손녀들한테 돌아가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난 아들인데. 난 사람 새끼를 낳았지 쓰레기를 낳은 기억은 없다. 그나마 사람 소리라도 듣고 싶으면 평생 네가 저지른 잘못 반성하면서 살아. 시댁은 자산이 많은 유복한 집안이었고 원래대로라면 남편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았겠지만 시부모님은 나의 새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노라 약속하셨다. 그 후 남편의 전 여친을 찾아내서 남편하고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전 여친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따위는 모두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고 있었고 날 왜 잡아놓는 건데? 라면서 광분했다. 그리고 재판 결과
남편과 전 여친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감옥에 들어갈 정도의 것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듯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감옥에서라도 깊이 반성했으면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